괜찮은 남자가 몰려있는 곳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모임 중에서 꽤나 클린한 모임들이 있어. 이제 이게 왜 좋냐면 대표님, 괜찮은 남자가 몰려있는 곳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그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얘기할게. 어플을 하지 마. 어플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거기 있는 괜찮은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없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낮아. 그 친구들이 여자친구가 없다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진 겉모습 외에는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지. 물론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내가 상담하고 나한테 수강 듣는 애들 중에서도 이제 어플을 하다가 많이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플은 좀 제외를 할게. 근데 요즘은 거기 인적 사항 같은 걸 자세하게 적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들로 확인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가벼운 연애 말고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치관이 맞는다면은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빨리 결혼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걔가 결혼 안 했는지 했는지 어떻게 알아? 걔가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아? 그럼 어플이랑 비슷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도 약간 걸러야겠네요. 아니야, 그건 괜찮아. 커뮤니티는 왜 괜찮냐면 일단은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측에서 요즘은 신원 확인을 좀 자주 하는 편이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초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2번에서 3번 정도 오프라인 참여를 해야지 이제 남녀가 모이는 파티에 초대를 해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신상을 좀 거르는 편이거든. 그래서 차라리 어플보다는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파티 같은 거를 훨씬 더 추천을 하지. 그리고 아무래도 파티의 주선자나 그 안에 스텝, 그리고 나와 기존에 연관돼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성에게 쉽게 행동하기가 어려워. 그럼 그런 커뮤니티에 참여했을 때 걸러야 되는 남자의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저번 수업 때 얘기했던 이제 자존감 낮은 남자들은 만나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 가면은 자존감이 낮은 남자들도 자기가 자존감이 낮다는 걸 드러내진 않을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여러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뭐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그때 밤에 밥 말고 술 먹자. 이게 주된 약속의 패턴이면 좀 나는 안 만나는 걸 추천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금요일날 간단하게 밥 겸 술 한잔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저 지금 약 먹는 게 있어서 술은 안 될 것 같고 밥 먹고 커피 한잔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자가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봬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왜냐면 이건 너무 뻔해.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나만 마실게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그럼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골드 소셜이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럼 잘 되는 여자들의 특징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급을 안 나누는 경우 훨씬 더 이제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 일단 내가 초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의 스펙이 굉장히 좋아. 누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개인 신상은 자기네들끼리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의외로 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겉모습으로 그 사람들 좀 판단하려고 그래. 얘는 못생겼어요. 이런 애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이미 자기 스스로 벽을 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이 안 되고 남자들은 그걸 느끼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나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아. 내가 수업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내가 수강생이랑 같이 내 지인을 불러서 술자리를 함께 하는 거야. 근데 그 내 지인은 이 자리가 수업인지 몰라. 그냥 같이 술 먹는 자리인지 아는 거지. 이 형에 대해서 내가 가볍게 소개를 했지. 그냥 고깃집 하고 있고 나이 너랑 비슷하고 키는 그냥 남자 평균 키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 수업하는 자리에서 되게 구린 표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리가 끝난 다음에 나한테 한 말이, 대표님 다음에는 좀 능력 좀 괜찮은 남자랑 한번 해보고 싶다. 오늘 거는 나한테 도움이 된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길래 그 남자의 실제 스펙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 형은 실제로 이제 고깃집을 하고 있긴 한데 100평 규모. 그 다음에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자기 차가 2대가 있어. 부모님이 8층짜리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시거든. 근데 그 형이 또 외동아들이야.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그 형 거란 말이야. 나중에 이걸 얘기하니까 대표님이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나한테 한 번 더 그 남자랑 만날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 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지.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약간 책방에 다니는 교보문고 같은 거 좋아하는 남자들도 좋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뭐 그거는 괜찮아.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에 책방을 잘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보다 좋은 남자들을 만날 확률이 높긴 한데 개인적으로 모임 중에서 꽤나 클린한 모임들이 있어. 이제 영화 모임이랑 책 모임이야. 이게 왜 좋냐면 일단은 모임에서 영화를 보는 거는 금지되어 있거든,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영화를 보고 와서 사람들이랑 토론을 하는 형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귀찮아하는 남자들은 이미 진중함이 없는 거지. 책도 마찬가지야. 책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되는 거야. 자,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정적이고 건전하고 너무 활동적이나 너무 접근이 쉬운 그런 모임들은 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운동 모임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할게. 일단 기본적으로 몸 좋은 남자 어때? 좋죠. 그러면은 크로스핏 같은 거를 한 번씩 가봐. 그럼 크로스핏 가면 진짜 몸들 다 좋거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뭐 물론 이건 일반화 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은 열심히 운동하고 땀 빼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한 편이란 말이지. 그래서 운동 모임도 좀 추천을 할게. 반대 비추천하는 것들은 술 모임, 동네 지역 모임 이런 것들은 좋은 남자를 만날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 그 안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골프 모임 도 개인적으로 좀 비추를 하는데, 그 이유는 남자들이 골프 모임을 할 때 그린 피라고 하거든. 이제 돈을 내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남자들이 여자랑 같이 골프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경우들도 많아. 자, 그래서 독서,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운동,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추천을 할게.